영화에다가 음악 소리도 사실 음악은 이 당시에 없었어요. 차후에 나중에 후에 이제 이 영화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작곡을 해서 넣었는데 이 달나라 여인이라는 제목은 원제는 저도 잘 부르를 잘 못합니다만 원제는 느브라르 단스라 루데라는 제목이고 1902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근데 이 작품이 왜 중요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 지금 현대 영화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일 만큼 트릭이라든가 fade in, fade out 그리고 이중 기법 또 이 영화는 세트 영화입니다. 전부 그 세트 안에서 다 지어질 만큼 세트 영화고 최초의 세트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 다른 작품들은 전부 다 다큐멘터리식 야외나 또는 자연이나 주변의 환경을 찍었다면 이 영화는 세트 안에서 모든 각본에 지어진 대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세트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최초의 SF 사이언스 픽션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지금 우리가 어벤져스라든가 또는 마블의 영화들 또는 조지 루카스라든가 제임스 카멜런 같은 그런 감독들의 영화들 보면 SF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조상이 이 조르주 멜리에스의 이 달나라 여행입니다. 여기서 최초로 SF 영화를 만든 SF 영화의 조상이다,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1902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120년 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다양한 구도, 다양한 이야기 방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자들한테 재미있고 또 영화는 이렇게 재밌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상상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는 내 상상력을 보여주다. 말 그대로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상상을 이 조르주 멜리에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과연 어떤 영화도 있을까? 제가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하나 좀 재밌는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똑같이 패러디한 영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패러디보다는 그냥 그대로 카피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은 약 15분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감독입니다만은 세컨드 처먼, 세컨드 처먼이라는 감독이 1908년에 달나라 소풍이라는 똑같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특징이 있다면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의 공주를 납치해서 지구로 와서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로맨스가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달나라 여행의 최초의 주리 멜리에스 영화는 그런 로맨스가 없었다면 이 작품, 이 패러디 작품은 로맨스를 추가한. 근데 뭐 참고만 하시고요.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은 아니니까 이런 작품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 도입부를 보시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도입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마치 마술사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 여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회의를 주도하는데 그 사실 뭐 좀 과장되게 해석하자면은 그 앞에 있는 설명한 사람이 이 조르주 멜리에스예요. 야, 우리 지구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사자하고 왜 가?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러면서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멜리에스의 신분이 나오죠. 왜 신분이 나오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멜리에스는 마법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관습적인 그런 복장이라든가 모습을 통해서 도입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도입부는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작품 지금 보이시지만 대포 있지 않습니까? 대포를 막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보면은 되게 유치한 그런 모습인데 대포를 만들어서 사람을 탄다? 상상이 안 가는. 하지만 당시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상이 갈 수 있던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대포를 만드는데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상당히 신선한 그런 장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대포알로 이제 달나라를 가게 됩니다. 달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죠. 또 현대에서 TBC라든가 또는 각종 많은 코믹한 또는 재미있는 영상에서 많이 패러디되고
도입이 됐던 영화인데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 달나라의 대파리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에 찍혀서 울살 지는 이 장면이 사실 이 영화의 상징과도 같고 모든 영화의 하나의 영화 역사를 따질 때 이 장면을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을 영화의 하나의 대표적인 이 달나라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 상징성이 있는 장면으로도 이 장면을 많이 쓰죠.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달나라에 사람이 얼굴이 있다라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아동틱한 그런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조르지 멜레이스의 감독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했는가를 이 한 장의 장면으로 표현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보면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슨 마치 연극관에 있는 장면인데 달나라에 가서 이제 차다가 밤이 되니까 있는데 달나라에 갑자기 막 별이 막 뻥뻥 나오면서 거기에 사람도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또 지금은 뭐합니까 유성이 들어가는데 아주 재밌죠. 마치 초등학생들이 미술할 때 별이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또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보셨습니다만은 특수 효과. 당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수 효과를 사용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조르지 멜리아스가 마술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트릭을 쓸 수 있는데 이런 트릭 기법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영화를 쭉 보셨습니다만은 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뭐 눈도 나오고 그래서 이들이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나오는데 유성 장면에서 재밌는 것은 바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장면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도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또 이 달에서 괴물들하고 전투를 해요. 싸우는데 마치 막 연기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르지 멜리아스가 마술다 보니 자기가 그동안 무대에서 썼던 기법을 이 영화에서도 활용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최장점을 잘 살린 장면이 바로 이 전투, 어떻게 보면 싸움 장면에서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좀 명확하게 하면 연극의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구의 바다로 도착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미국에서 달을 가서 돌아올 때 어디에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까? 바닷속으로 귀환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지 멜리아스는 50년 전에 거의 60년 전에 그런 상상력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미국의 달에 왕복했을 때 벌어졌던 상황이 그대로 보여지는 바로 그런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는데 현대 영화에서는 그런 과학적 분석과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 벌써 몇 년입니까? 1902년이면은 자그마치 120년 가까이 된 그 오래된 시간 전에 벌써 조르지 멜리아스는 이러한 상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달나라 여행은 영화 역사상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변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의 탄생이 본격이 되면서 어떻게 평가됐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겠죠. 누미여행제 1895년에 열차 도착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뭐 1분, 2분 또는 뭐랄까 다큐멘터리 형식 그리고 조르지 멜리아스의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영화다운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예술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영화를 싸구려 문화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다. 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귀족들이라든가 부자들이 어디서 즐깁니까? 오페라 하우스에서 아주 멋있는 드레스, 정장을 입고 또 차를 마시면서 오페라라든가 연주를 구경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류 사회나 즐길 수 있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보니까 말이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농민들 이런 데 사람들이 창고 같은데 우르르 모여서 화면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하류 문화야. 이런 문화는 사실 예술력 평가 못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1911년에 아주 대단한 이제 사건이 벌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영화 평론가인 니치오트 카누도가 영화를 제7의 예술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생기면서 영화는
제7의 예술이고 종합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종합 예술은 과연 어떻게 해서 종합 예술이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영화를 얘기할 때 종합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6가지의 예술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제일 처음에 당시로서는 인정받던 것이 바로 처음에 연주, 그리고 두 번째 무용, 세 번째 문학, 네 번째 미술, 다섯 번째 그 음악, 여섯 번째 건축. 이 6가지를 갖다가 6가지를 진정한 예술이다 이렇게 따졌었거든요. 근데 7번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영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악도 있죠. 또 미용도 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 또 문학적인 요소도 있죠. 그곳에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다양한 코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종합 예술이다 해서 종합 예술로 평가를 하게 돼서 제7의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다 해서 영화를 밝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그 영화가 평가가 받고 영화가 탄생이 되고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다가갔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리우드에서는 과연 뭐 했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에디슨의 발명품이 있었던 이 미국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아주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에드윈 포터라는 감독이 대열차 강도라는 영화를 조르지 멜리아스의 달나라 여행 이후인 1903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영화 역사상 정말 대단히 비약적인 조르지 멜리아스가 갖고 있던 상상력과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환상, 판타지를 구현했다면 당시에 이 대열차 강도는 현대 영화적인 기법이 다 나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는 전 반대가 됐죠. 지금 미국 영화는 어떻습니까? SF와 대중적이고 그리고 재미 위주로 영화를 만들었고 유럽의 영화는 예술성과 작품성 위주로 만드는데 당시에 초창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르지 멜리아스는 아주 환상적인 대중적인 코드의 영화를 만들었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에드윈 포터 감독은 대중적이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성을 부각시키는 정반대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역사상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열차 강도는요. 그 보시면 이렇게도 만드는구나라는 걸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이 영화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또 조르지 멜리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감상한 다음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အားလုံးပဲသင်ခန်းစာတွေနေရပြန်သွားကြပြီလားအားလုံးပဲ fighting ပါနောက်ထပ်ရုပ်ရှင်နဲ့ပတ်သက်တဲ့ဗီဒီယိုတွေကိုစိတ်ဝင်စားရဆိုလို့ရှိရင်တော့ကျမတို့ရဲ့ channel လေးကို like and subscribe နောက်ပြီးတော့ notification bell လေးကိုလည်းနှိပ်ပေးထားဖို့မမေ့ပါနဲ့နော်ဒါဆိုလို့ရှိရင်တော့သတင်းကောင်းလေးတစ်ခုပြောပြပါဦးမယ်ဒါကတော့အခုကြည့်နေတဲ့ဗီဒီယိုတွေကိုကြည့်ပြီးတော့ certificate လိုချင်နေဆိုရင်အောက်က description link ထဲကိုဝင်ကြည့်ပေးပါနော်ဒါဆိုလို့ရှိရင်တော့နောက်ဗီဒီယိုတွေမှာပြန်တွေ့ပါမယ်အားလုံးပဲ bye bye